자, 회의론이요. 그리고 이 지문만 따로 떼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지문들에서 정리를 하고 특히 오늘 수업 초반에 제가 철학 전체 영역을 다뤄드렸잖아요. 이 수업은 어디서 못 들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수능 수준에서 이 정도로 집약해서 설명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좀 집중해서 안 들었던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보충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꼭 잘 활용을 하시고 그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1단락 항상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는 느껴지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뒤쪽에 역적 정보가치 높아지면서 회의론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론을 다룰 거야? 가장 널리 알려진 거 다루겠대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회의론이요. 자,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왜? 봐봐. 옛날 철학자들은 과연 이 지식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제, true or false 같은 참거짓을 따지는 연역이냐 귀납이냐 아까 우리가 다뤘었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고1 때 배우는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 P이면 Q이다 같은 것을 판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나라는 존재는 있나? 까지도 회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 얘기요. 봅시다.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까지 가는 거죠. 즉, 환원의 연결사예요. 바꿔 얘기했죠? 정보 가치가 높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했겠죠. 더 이상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나는 의심을 할 거야. 모든 걸 다 의심할 거야.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걸 의심해 볼 거야. 2단락. 한마디로 정리하면 1단락 주제는 뭐예요? 회의론이야. 의심 가능성, 모두 의심. 그래서 의심이 되면 당연히 걔는 의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진다면 확실한 지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가 의심한 첫 번째, 자, 회의, 의심하다 같은 키워드라는 거 보이죠? 의심하다, 의심하다, 의심하다 다 같은 키워드라는 게 보이죠? 그럼 글의 주제는 회의론에서 의심으로 왔고, 자, 샵 넘버원 할게요. 첫 번째. 그래서 감각적 지식이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아까 제가 인식론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잠깐만 앞쪽으로 가서 그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기출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기출 뒤지게 공부해야 되거든. 잘 봐. 우린 대상을 이렇게 인식을 해. 그럼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사과가 있었어요. 대상. 그런데 만약에 불이 꺼졌다고 해봐. 사과를 보지도 못해. 오케이? 근데 어쨌든 봐. 우린 대상 사례들을 하나씩 보고요. 이것은 사과인지 색깔, 모양, 크기를 봤다는 거는 이 감각 경험을 했고요. 특히 시각 정보로 감각 경험을 했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봐. 우리는 대상 하나하나를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사고를 할 거라고. 귀납적 사고를.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사과라는 거구나. 사과라는 건 이런 특성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네 단계로 일반화하는 사고까지 갔을 거라고. 됐어? 그럼 방금 데카르트가 회의한 건 뭐예요? 우리가 과연 감각 경험 똑바로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착각은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한 거거든. 다시 가볼게. 140페이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르겠다. 요즘 스마트폰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핸드폰이 진동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고요. 또는 잠깐 벨소리 내 건가? 이럴 때도 있다고. 맞죠? 그래서 얘는 뭐야? 의심이라는 건 이 데카르트가 한 주장이고요. 그 근거는 뭐예요? 감각에 생긴 지식, 즉 우리의 착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감각적 증거, 착각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봐봐. 그게 옳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야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의심할 수는 없잖아 하고 누가 반박을 했겠죠. 데카르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다시 한번 재반박한 거죠. 야, 그건 씨발 꿈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꿈이다. 결과적으로 데카르트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는 그게 꿈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를 계속해서 밝히는 지문이고 이 단락의 주제는 뭐라고요? 의심의 근거.
1. 뭐라고? 감각 경험을 착각하는 것. 2. 뭐라고? 꿈 같은 의식에 대한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3단락 계속 봅시다. 필기 잘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감각적 지식만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야. 예컨대 우리의 주식 즉 수학적 지식은 감각 경험이 아니죠. 그러면 데카르트 의심의 대상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자, 봐봐. 벌써 여기서는 지식의 분류를 했죠. 그래서 다 적었구나. 아까 우리 기억나잖아요. 인식론 지문에서 어떻게 했어? 절차적 지식과 표상적 지식. 표상적 지식은 다시 한번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그러면 수학적 지식과 같은 선험적 지식은 감각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봐봐. 데카르트는 감각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한 거거든. 맞죠? 감각 경험은 착각할 수 있다. 꾸밀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감각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의심한다야. 그러면 여기서 지식의 분류를 했죠. 뭐라고? 야, 그러면 선험적 지식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겠네? 감각 경험은 의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선험적 지식은 예외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감각 지식이 지식의 전부는 아니다. 수학적 지식같이 감각적 지식이 아닌 거. 그래서 불렀나 보다. 야, 뭔 일이냐? 진짜 불렀나 보네.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내가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그쵸? 왜? 봐봐. 꿈이라는 건 뜬것이 왜 튀어나왔습니까? 지금 얘가 아까 꿈일 수도 있다는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야, 꿈속에서도 수학은 수학이지.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것도 재반박한 거예요. 데카르트 재반박의 근거는 뭐야? 야, 씨발, 악마가 너를 속였어. 2 더하기 3은 말이야? 4야. 근데 네가 오라고 지금 악마가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야, 악마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즉 선험적 지식조차도 이건 좀 나는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악마 같은 것들 때문에 또는 우리의 어떤 착오라고 할게요. 착각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착오. 잘못 깨달아서. 그래서 선험적 지식도 의심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데카르트의 결계는 뭐야?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 다 의심하는 거죠. 경험적 지식을 의심하는 근거는요. 감각 경험은 착각할 수 있으니까. 꿈일 수도 있으니까. 선험적 지식을 의심하는 근거는요. 악마 같은 존재가 우리를 착오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데카르트가 의심하지 않는 대상이 있죠. 그게 뭐라고? 우리의 의식 자체는 의심하지 않아. 됐나요? 왜? 자, 봐. 우리가 없다면 당연히 속일 수도 없죠. 우리가 있어야 속인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데카르트의 논증은 이런 거야. 좀 이따가 필기를 해드리겠지만. 자,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나라는 존재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맞죠?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요. 누가 나를 속일 수도 없어. 됐죠? 속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회의의 대상이 아니죠. 두 번째,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 당연히 그러면 얘는 나라는 존재는 있으니까 회의의 대상도 아닌 거죠. 정리하면 이거야. 내가 없어? 속일 수도 없으니까 의심의 대상도 아닌 거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됐죠? 그래서 나의 존재의 근거는 뭐라고? 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식 자체는 내가 존재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할 수는 없어. 내가 존재하지 않아. 누가 나를 속일 수도 없으니까 그 자체도 회의할 수 없어. 따라서 결국 내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네. 결과론적으로 나는 내 존재는 의심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5단락. 그런 데카르트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반박을 합니다. 튼튼하지 않다고. 뭐라고? 야, 내가 항상 같은 나야? 첫 번째, 시간이 변해도 나니? 자, 이 얘기도 여러분 평가원에서 계속 쓰이는 얘기예요. 자, 아까 사과 그림 기억나지?
거기에서 회의론의 근거가 뭐였어? 시간에 따라 정보는 변한다거든. 근데 우리 관념 속에서 시간이 변해도 우리 관념 속에서 정보를 고정시키는 그 왜곡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정보 처리할 수 없다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수에 의해서 정보가 변한다. 이미 기출 다룬 거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내년까지 수능 대비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개체성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개체성 지문에서 나랑 한개체가 도대체 뭐지? 이런 걸 다루는 지문이 있어. 그래서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한개체인가? 그걸 다루는 지문이 있거든. 이제 시간 개념으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데카르트에 대한 반박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근거. 시간이 지나도 나라는 보장이 있니? 확실하지가 않잖아. 따라서 시간이 지났을 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해보자. 결국 정리하면 이거네. 데카르트의 의심 체계의 결과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그래. 지금 이 순간의 나. 왜? 여기서는 과거의 나는 의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의심이 또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즉 여기서는 결국에는 순간의 나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래, 순간의 나만 의심의 대상이 아닌 거지. 영속적인 나의 존재,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존재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철저한 회의론자는 시간에 따른 나의 존재까지도 의심한다는 거야. 그럼 벌써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줄글로만 처리하면 당연히 힘들고요. 그나마라도 형광펜이나 저랑 같이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편한 거고, 자, 연습을 할 거야.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구조도 같이 그릴 겁니다. 일단 1달러 회의론을 시작을 하고 의심 가능한 모든 의심을 해서 견디는 확실한 지식을 찾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자,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감각적 지식, 감각 경험적 지식 회의의 대상이죠. 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야, 실감 나더라도 꾸밀 수 있잖아. 사례까지. 선언적 지식은요, 그 회의 대상 아니지 않아? 아니야, 회의 대상이야. 왜? 악마가 너를 장난치는 걸 수도 있어. 네가 착오한 걸 수도 있어. 3 더하기 누구나 5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악마가 장난친 그 결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대상은 나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가 없어. 왠데? 일단 내가 존재하지 않잖아. 내가 의심조차 할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나는 존재하는 거야. 즉 회의의 대상이 아니야. 두 번째, 내가 존재하잖아. 존재하니까 내가 의심의 주체도 되는 거야. 즉 나의 존재 자체는 내가 존재하든 않든 의심할 수 없는 대상인 거네.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 네가 얘기한 건 지금 이 순간의 나일 뿐이지. 왜?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가 나와 같을지는 그건 또 모르는 거야. 결국에는 마지막 단락에서 철저한 회의론자 데카르트를 비교대조하고 있고, 이게 명시적이진 않지만 나온 거죠. 경험적 지식에 대해서 데카르트 회의하죠. 선험적 지식에 데카르트 회의하죠. 3단락 나왔다시피. 나에 대해서는 데카르트는 회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철저한 회의론자는 전 시간대에 내가 있고 이 순간에 내가 있는데 그걸 구분한 거야. 통시적인, 즉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나에 대해서는 회의의 대상이고 이 순간에 나에 대해서만 회의하지 않는 게 철저한 회의론자라고 마지막 단락에 비교대조 포인트가 잡혀 있을 겁니다. 좀 더 철저히 회의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받지 못한다. 순간의 나만 보장받는다. 따라서 철저한 회의론자는 순간의 나는 회의하지 않지만 영속적인 나, 전체 역사적으로 시간대에 존재하는 나는 회의한다. 따라서 저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희한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장 여기 10초 잡아주시고, 한 번에 잡힙니까? 칠판? 10초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세요. 여러분 저 필기로 이해해야 돼. 필기로. 어차피 여러분이 지문 내용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잖아. 근데 필기로 이해하면 맞아. 근데 제가 이 필기를 지문 내용 그대로 지금 가져갔잖아요. 결국 여러분 뭐야? 지문 내용에서 이 필기 내용을 뽑아내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수학 풀이 과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여러분 과정이 완성돼 있으면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가 안 나온 이유는 생각을 해봐. 과정이 잘못됐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이 귀찮기도 하고 과정이 뭐가 틀렸는지 고치기도 귀찮고 알아보기도 귀찮으니까 적당히 하다 보면 되겠지야. 여러분 절대 그런 인생 없어요.
매 순간 틀리고 고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에 다가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누가 더 다가가냐 아니냐의 싸움일 뿐이야. 물론 그게 지치고 힘들고 사람마다 업사이드는 달라요. 여러분 결정이요. 여러분 선택이고요. 그런데 애당초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자체가. 자꾸 합리화하지 마세요. 내가 모자란 거고 내가 못 간 것 뿐입니다. 이건 나한테 하는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봅시다. 지피르도 결국엔 주제 찾으란 얘기예요. 전개 방식 구조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특정 학자가 의심하는 명제가 다른 학자에는 확실한 명제. 이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데카르트 회의론을 쭉 전개해서 보여주고 그 결과 철저한 회의론은 못됐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의의 대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일본은 뭔가 주제 핏에 안 맞아.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긴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지금 이거는 정보를 뭔가 섞어놨거든요. 그러면 지문에서 확인이 안 되는 정보가 될 가능성이 커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문에서 확인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판단이 되니? 판단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판단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2번 선지 볼게. 구체적 사례를 통합해 하나의 체계화된 이론을 정립. 이게 뭐야? 사례에서 원리.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귀납이라 그랬잖아. 지금 귀납적 사고 보여주기 위해서야? 아니지. 회의론이라니까. 상식적 개념.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4번 선지. 아, 정답 4번이네. 맞죠? 어떤 학자 누구? 데카르트. 주장한 이론? 회의론. 그리고 한 개 마지막 5단락, 6단락 세팅 정리 끝. 깔끔하게 정답 4번이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맞고 애 틀리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냥 주제 구조 나오면 답이 4번으로 보이는 거지. 수학하고 똑같은 거야. 풀이과정 나오면 답 딱 나오잖아. 그럼 5개 선지 중에 답 딱 고르고 끝나잖아. 그것도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20번 보겠습니다. 자, 데카르트 철저한 회의론자. 왜? 봐. 데카르트의 한계를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철저한 회의론자의 비교 대조를 했잖아. 그러면 제가 저기다가 표를 안 그렸으면 실질적으로 얘는 표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표 처리로. 됐어요? 핵심이야. 정보 처리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봅시다. 자, 꿈속의 지식 중에는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 뭐 잠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모르겠잖아.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정보 처리가 안 돼 있는 거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개잖아. 꿈속의 지식, 감각적 지식. 자, 구조 잡아볼까? 꿈속의 지식 중에는 아하. 지식을 뭐 해놨어? 분류해놨잖아. 이해돼요? 봐봐. 우리가 옆에도 필기해놨잖아, 지금.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으로 분류해놨잖아요. 지식의 분류를 해놨잖아. 이해됐어요? 지식의 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식에는 감각적 지식도 있지만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잖아. 이 한 문장으로 감각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을 다 얘기한 거예요. 2단락 감각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을 다 얘기한 거라고. 꿈속의 지식을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우리의 회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 꿈속의 지식은 정확하든 아닌 지식이야. 우리 꿈속의 지식이 어떻게 정확한 지식이야? 감각 경험한 지식이든 꿈속에서 뭔가 내가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론이든 차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즉 감각적 지식이든 선험적 지식이든 전부 다 회의의 대상이잖아요. 감각적 지식이든 선험적 지식이든 감각 경험적 지식이든 선험적 지식 전부 다 회의의 대상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선지 하나는 OX가 절대 아니야. 그렇게 못 풀어. 그건 딱 중학교 때까지 문제들이야.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이 정보 처리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처음 도입했을 때 설명하고 간 거고,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한번 소재들 잘 읽어보십시오. 좀만 힘내시다. 자,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 맞죠? 의심이 가능하니까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1단락 주제였고요. 기억력은 둘 다 맞겠네. 자, 그 다음에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하는 시점, 그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둘 다 회의하진 않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봐봐. 회의의 대상이 아닌 것, 지금 이 시점에 나는
회의하지 않았잖아, 둘 다. 됐죠?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3번 되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국어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자, 21번 볼게요. 내가 몸속에서, 자, 이건 통속의 뇌 같은 거야. 통속의 뇌, 가상세계,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게 현실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통속의 뇌고요. 컴퓨터의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매트릭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매트릭스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봐봐. 결국 얘는 어디까지 의심을 해버리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의심을 해버리는 거죠. 즉, 한 표가 더 나왔어. 보기에 나와 있는 통속의 뇌는 뭐야? 모든 게 다 의심의 대상인 거죠. 이 순간의 나까지도. 왜? 통속에 있는 뇌일 뿐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그건. 컴퓨터의 조작일 뿐이니까. 결국 봐. 체계적으로 의심하고 의심한 끝에 결국 데카르트를 지나 철저한 회의론자를 지나 야, 이거 아예 우리는 통속에 내겠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2번 선지. 맞죠? 통속의 내 세계에서는 당연히 모든 게 가상이잖아. 그래. 조작하는 컴퓨터를 악마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악마가 우리한테 조작을 하는 거니까. 4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통속의 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겠군.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도 가능한 거죠. 정답은 4번. 됐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통속의 뇌라고 상상조차 쉽지 않거든.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살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상상조차 하지도 않고 무슨 느낌인지 겪어보지도 않은 거야. 그 겪어보지도 않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야. 다만 분명히 가능한 사고죠. 가상세계. 버추얼 리얼리티든 메타버스든 심지어 페이스북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모르겠어요. NFT도 지금 뜨고 있고 얼마나 이게 빨리 올지는 모르겠어. 5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35년이 될지. 왜냐하면 센서 기술도 중요하고 AI 기술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게 스페이스X 화성 간다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 전기차도 있지만 뉴럴링크 뇌에다가 칩 꽂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 그게 근데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페이스X도 거의 20년 지났어요 지금. 근데도 화성 이제 보냈나? 아직 못 쐈을까 화성으로? 아직 화성으로 쏘지도 못했어. 쐈나? 알죠? 내일이지. 8월 5일. 우리나라에서 달 탐사선 보내요. 모르니? 잠깐만. 아니, 달 탐사도 보내. 이런 거는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나라가 진짜. 그 뭐 맨날 휴가 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8월 2일이네요. 8월 2일. 2022년 8월 2일에 쐈네. 8월 5일에 쏜다. 한국형 달 궤도선 또는 다누리. 2022년 8월 5일 미국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팬텀 9 블록 5에 실려서 발사된 예정인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보도되고 각광되고 있던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르테미스 플랜이라고 이제 다시 또 2025년까지 달로 가요 인류가. 근데 그런 세계 살고 있어요 지금. 뭐 인간이 달로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잘 생각을 해봐. 잘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지구에서만 살던 존재예요. 근데 아르테미스 2025년이 되면 이제 그냥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달에 기지를 만들 거야. 그러면 인류라는 존재는 최초로 외계에 나가게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류라는 존재의 규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시대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서로 바지끄댕이 붙들고 있는 거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래는 여러분 세대인 거고요. 여러분 세대가 잘 하셔야 됩니다.